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교육공무직 법안에 대해서 글 쓰기 시작한 거 100% 요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100% 요원이야. 어저께 손석희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손석희 뉴스 보면 그게 불법이죠. 그거 저작권 위반에 걸리죠. 예, 실망했다는 둥 그 물타기. 그래서 이 요원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냐 하면 진짜 우리 편인 척하면서 움직여요. 근데 보배드림은 원래 그쪽 성향이었어. 보배드림하고 일베는 원래 이제 친박근혜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보배드림 같은 데에서 12년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글이 올라오면 다 삭제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그 보배드림에서 활동했고, 예,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보배드림 루리웹 그리고 오늘의 유머 일베 이런 데서 다 활동했어요. 예,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교육공무직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었더라고. 잘못된 부분이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사 자격이 없어도 그 교사를 시키겠다 이 부분이 문제였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기로 했대. 예, 그 부분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공무직법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오랜 경험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 자격이 없어가지고 교사가 안 되는 사람들, 실제로 교사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교사가 안 됐던 사람도 있었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항목을 넣었다가 그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지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삭제를 했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물론 입장 글인데 그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확실한지를 내가 확인을 못해서 사실은 내가 그 유은혜 의원실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교육공무직법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달라. 어떤 과정이고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들의 진실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시간을 내보겠다 그랬는데 답변이 없어. 구체적으로 언제 가능한지 내가 오늘 2시에서 5시 사이에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뒤로 지금 답변이 없어요. 그게 이제 아마 지금 그 계속 시달리느라고 윤회 의원실이 그 이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공격에 계속 시달리느라고 우리 방송에 해명할 시간을 주려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모양이야. 예. JTBC 음성은 들어도 된다고요? 그 확실해요? 그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원래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뉴스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이제 왜 JTBC가 아프리카하고 문제가 됐냐면 자기 독자적인 어떤 원래 뉴스는 전제하면 안 돼. 전제가 뭐냐면 남의 뉴스를 그냥 갖다 틀어주면 안 된다고. 가령 이제 인용해서 보도하면서 코멘트를 쓰는 거는 그게 저작권 위반에 해당이 안 돼요. 예, 저작권 위반에 해당이 안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JTBC 뉴스를 틀어놓고 별풍선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JTBC 뉴스 프로그램을 그냥 중계만 해주면서 별풍선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JTBC에서 그 저작권을 들어서 더 이상 아프리카에서는 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왔다고 그러더라고. 원래 이제 그 남의 뉴스는 전제하면 안 돼. 그게 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경우만 되냐면 그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내지는 그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인용, 그래서 인용해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할 때 그 뉴스에 대한 비평을 할 때 그럴 때는 써도 되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JTBC 뉴스를 이렇게 틀어주는 거 그거는 그게 불법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JTBC에서 계약을 해지했다. 아프리카로 틀던 걸. 예. JTBC 뉴스에
팟빵에도 있으니까 소리는 안 걸릴 것 같다. 근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원래는 뉴스가 그렇게는 저작권 행사를 안 해요. 예. 원래 뉴스에서 그 인용해서 코멘트를 달 때는 그거를 저작권으로 걸지는 않는 걸로 제가, 물론 이것도 옛날에 노무현 때 있었던 법이라 그동안에 바꿨으면 모르지. 예. 그동안에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혹시 그 종이로 나오니까는 기사화된 거 없어요? 뷰스앤뉴스라든가 이런 걸로 텍스트로 바꿔놓은 기사 없어? 가만있어 봐. 일단 그 글로 된 거는 읽어도 될 거야 아마. 잠깐만요. 세월 괴담 이거죠. 그죠? 예. 세월호 때도 괴담 극성, 유언비어 확대, 숨은 손 있나 요 부분이죠? 어. 음. 듣기도 개인 사용으로만 되고 재배포는 금지다. 알았어요. 예. 자, 일단 재배포는 안 된다니까 그 저기 영상 자료는 안 쓰는 걸로 하고요. 세월호 때도 괴담 극성, 유언비어 확대, 숨은 손 있나. 사실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진영 논리에 가두어 버리는 괴담은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요 뉴스 맞죠? 예. 요 뉴스 맞죠? 이렇게 보는 건 되는 것 같은데? 예. 어. 잠깐만, 이것도 또 혹시 기사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볼게요. 유족들이 단식하면서 몰래 음식을 먹는다 같은 언뜻듣게 유치한 모욕부터 보상금 80억 원을 받으니까 그만 좀 해라 같이 유족들의 마음을 핥히는 괴담도 많았다. 근데 이런 근거 없는 괴담이 어떻게 퍼져갔는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에서 밝혀냈던 부분이 있지요. 했더니 기자가 국가기관이었던 특조위가 조사를 해서 지난 7월에 발표한 내용이 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참사 직후부터 일주기에 이르는 동안 주요 3개의 시점을 잡아서 트위터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게시글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결론은 여론몰이를 위한 비정상적인 패턴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 어제 그 JTBC에서 확인이 된 거구나. 예. 비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거는 인위적인 괴담 유포가 있었다 이런 뜻이냐.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걸 트윗, 누군가 올린 글에 공감해서 이를 공유하는 걸 리트윗이라고 하는데, 세월호 특조위 조사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나 유언비어를 올리는, 그러니까 트윗을 하는 조장 계정과 이 트윗이 올라오면 기계적으로 리트윗을 하는 조원의 계정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조장 계정이 2014년 8월에 올린 글이다. 특조위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당연한 요구를 한 유족들을 전문 시위꾼 슈퍼갑이라고 비난을 한다. 이 글은 149차례 리트윗됐다. 그리고 이 리트윗을 계기로 쭉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 리트윗을 한 계정 상당수는 가입일이 모두 같고 주로 조장 계정이 올리는 비난성 글만 리트윗하는 이른바 조원 계정이었단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강퇴시켜달라 그래서 같이 블랙이야. 예. 누구를 강퇴시켜달라고 얘기하면요. 예. 같이 블랙이에요. 네. 지금 망치부인 방송에 와가지고 누구누구를 강퇴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동반 블랙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지? 집중하세요.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 우리 요원들도 아주 바빠졌어. 자, 그러니까 이 조장과 조언이 나눠져서
똑같은 시간대에 이제 RT를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나머지 RT 하는 명단이 같은 날 만들어지고 자기 트윗은 없이 그 조장이 주장한 내용을 RT 하는 용으로만 썼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이 뉴스가 아닌가 봐? 보수단체 단톡방 다른 뉴스구나. 미안해요. 일단 이거 마저 읽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든 사람들이든 아무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일군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후 세력까지 확인이 됐느냐? 배후 세력까지는 특조위가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최근에 뉴스룸이 보도했던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VIP 보고서 여기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 내용에는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라고 부르면서 이 사고를 빌미로 반정부 투쟁이 재점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수단체들의 맞대응 집회와 여론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된 걸로 보이고 실제로 보수단체는 장기 단식을 하던 유가족 김용호 씨를 깎아내리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잠깐 보죠. 그 다음에 어버이연합 집회, 지금의 인터넷, 트위터, SNS에서는 의혹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혼하고 10년 동안 한두 번 보는 게 끝이지 뭐 이런.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번에도 각종 SNS를 타고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흐리려는 괴담이 아주 횡행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을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일 텐데요. 그나저나 이런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한두 번 퍼나르는 시민들도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다. 단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로 적시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퍼나른 글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비방의 의도가 있었다면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받는 것도 가려서 받아야겠지만 퍼나르는 건 더욱더 조심해야 하겠다. 사실 받는 건 가려서 받기가 어렵다. 그냥 쏟아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웬만한 건 너무 이런 거다라는 건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상에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거 말고 지금 북한 배우설 괴담 어디서 퍼지나 보니 보수단체의 단톡방. 요즘 최순실 건 관련해서 카톡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JTBC 보도를 비난하는 글이 제게도 온다.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 짚어보겠다. 우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의 배후는 북이다. 최근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괴담 중 하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괴담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단톡방, 즉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라는 정혜성 기자의 내용이에요. 무려 1300명이 참가한 대화방, 끊임없이 글이 올라온다. 그런데 참여자 중에 대통령 팬클럽 회원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도 눈에 띈다. 1분에 5, 6개씩 올라오는 글들은 야당 정치인의 발언을 과대 포장한 것부터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은 야당의 내란 공모행위라는 음모이론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심지어 최근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북한 노동신문 사진까지 올렸지만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황당한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도 혀를 차게 만드는 거짓 정보다. 하지만 이런 괴담성 글이나 파일들은 허위로 밝혀진 뒤에도 잊을만하면 이런 대화방에 다시 등장해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 다음에 이 찌라시를 받은 직장인, 교수가 썼다고, 의원이 썼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후 박사모 게시판에서는 SNS 독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의 간부는 취재진에 SNS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이게 어제 나온 얘기예요? 이거 말고 더 없어? 여기까지가 다야?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이 계속 얘기해왔던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그 부대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결국은
소위 박근혜 친박 단체의 단톡방에서, 예, 친새누리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앞서서 그 조장과 조원 계정으로 이 그 트위터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내용 두 가지를, 예, 짚어봤습니다. 아까 말한 거하고 연결되는, 예.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예.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색을 해갖고 뉴스를 찾아와야 돼. 검색을 해서 뉴스를 찾아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그러니까 2013년 4월 달에